10페이지 29번 그 위에 보면 10페이지 29번 위에 보면 폴이라고 있죠. 그 폴 오른쪽에다가 무한급수라고 쓰세요. 혹시 지난 시간에 이미 썼나요? 네. 자르지 마세요. 잠깐 멈추는 것도. 징그러워야죠, 지가. 죽여요. 자, 집중. 이 급수라는 뜻을 알아야 되는데요. 무한급수 그러면 무한급수가 있기 이전에 무한수열이라는 게 있어요. 됐어요? 무한수열. 무한수열은 수열이 끝없이 계속되는 거예요. 수열이 뭐 예를 들어서 뭐 A1, A2, A3 이렇게 쭉 해서 끝없이 계속되는 걸 갖다가 무한수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무한수열을 중간에 플러스로 이렇게 연결했어요. 이 식의 이름을 무한급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되겠죠? 무한급수가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무한급수를 플러스 기호로 연결해 놓은 식. 됐죠? 그런데 이 무한급수의 합은 어떻게 구하느냐. 끝도 없이 계속되는데 이게 합을 어떻게 구할 거냐. 이 구하는 방법이 일반적인 방법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쓰이는 방법은 여러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는데요. 무한급수의 합을 구하려면 일단은 뭐 끝없이 더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일단 여기서 쓰는 수법이 일단 n항까지만 합하는 거예요. 물론 그 뒤로도 계속 되겠죠. 그럼 일단은 n항까지 합한다. 그럼 1항에서 n항까지 합했을 때 이거를 sn이다 우리가 이렇게 많이 썼습니다. 되겠죠? 일단 n항까지 합한 다음에 그 n항까지 합에다가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돼요. 무슨 양 있죠? 그럼 원래 n항까지 합했는데 n이 무한대가 됐으니까 결국 끝없이 합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지금 여기가 되겠어요? 그런데 이것도 일종의 극한값이죠. 리미트가 있으니까. 그럼 극한값이라는 것은 극한을 구하는 건데 극한은 구하면 우리가 꼭 그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보장을 못하죠. 존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무한급수의 합은 그 결과가 존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럼 결국 이게 만약에 존재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했더니 뭐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랬을 때 무한급수의 합이 존재했는데 이건 일종의 극한값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랬을 때 이 무한급수는 5에 수렴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무한급수의 합도 수렴한다 수렴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왜? 무한급수의 합도 결국은 어떤 극한값을 구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극한값이 존재하면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존재하지 않으면 수렴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극한값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하려면 여기 나오는 결과가 뭐가 돼야 돼요? 상수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지금 얘기 되겠어요? 비교적 건성으로 듣고 있군요. 이러면 안 돼요. 비교적 건성으로 듣고 있어요. 수업 전에 좀 딱 공부할 준비를 쫙 있어야 해야 되는데 자꾸 한눈 팔고 이런 게 문제가 되죠. 어떻게 하면 좋아요. 지금 얘기가 무슨 얘기겠어요? 자, 그러면은 지각해갖고 또 옆 사람 얘기하고 무한급수 좀 미리 얘기합니다. 무한급수 금년에 문제 출제되면요 제일 적게 나왔을 때 2문제입니다. 됐죠? 그 2문제는 오늘 공부하는 것이 충분히 나와요. 오늘 공부한 거 하면 돼. 이걸 한번 여러분이 건성으로 들어버리면요. 그 다음에 제가 재설명을 해도요. 이게 건성으로 듣기 때문에 반드시 틀린다 이거예요. 만약에 그 무한급수 문제가 한 3문제쯤 나온다든지 또는 2문제 나오더라도 1문제 정도가 다음 중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이런 게 문제가 나오면요. 공부를 아예 안 하는 학생은 맞을 확률이 있어요. 5개 중에 하나 찍으면 되니까. 그러나 건성으로 듣는 사람들은 반드시 틀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활람하고 말람 말고 입한사판. 공부 안 해가지고 못하는 건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누가 우리가 어떤 아프리카를 모른다고 누가 우리를 무시하겠냐고. 혹시 아프리카 말 아세요? 모르는데요? 바보 아니에요? 이런 얘기 안다 이거야. 근데 아프리카에 10년 살고 왔다 이거야. 아프리카 말 아느냐니까. 모른다 이거야. 바보 아니에요? 바보? 원숭이하고만 논 거예요?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아프리카 와서. 활용 확실히 해야지. 이미 건성을 들었거든요. 이러니까 문제예요. 미치겠다 이거 아주. 무한급수가 뭐라고요? 무한수열을 플러스로 연결해 놓은 식이에요. 그 무한급수의 합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요. 수열을 끝없이 더하다 보니까 합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그 무한급수의 합을 구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일단은 n항까지 합을 구한 거죠.
일단 n항까지만 합을 구한 다음에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어요. 그러면 n항까지 합하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더하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무한급수의 합을 구하게 되거든요. 이 무한급수의 합을 보통은 s라고도 많이 표현을 하고요. 또 우리가 이걸 다른 식으로 변형을 한다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다 이렇게 해놓고요. sn이라는 것은 1항에서 n항까지 합이죠. 1항에서 n항까지 합이니까 시그마 ak라고 쓴 다음에 ak는 일반항에서 n을 k로 바꾸는 거예요. 여기다 k 대신에 1부터 n까지 보는 것을 합했다. 이게 바로 sn이죠. 또 이렇게 쓰는가 하면 이게 귀찮으니까요. 아예 시그마 해놓고 n은 이퀄 1에서부터 여기 an이라고 쓰고 an에다가 n 대신에 1부터 시작해서 끝없이 더했다 해서 이런 표현도 씁니다. 이게 되겠죠? 지금 이게 다 똑같은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느 걸로 주어지든지 관계없이 이게 다 어느 걸로 주어지든 관계없이 다 똑같은 얘기들이야. 이게 어떤 뭐 시기에 따라서 또 문제에 따라서 이런 걸 물어보기도 하고 저런 걸 물어보기도 하는데 결국은 다 이 무한급수의 합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표현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기 n이 무한 들어간다. 여기도 n이 무한 들어간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잖아요. 그 n이 무한 들어간다는 표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값들을 구한다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극한을 구하는 거예요. 구했더니 이런 걸 구했더니 그 결과 어떤 상수가 나왔잖아요. 그럼 그걸 극한값이라 그래요. 극한값이 존재할 때 우리는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무한급수는 수렴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얘기가 되겠어요? 그러면은 무한급수가 수렴하기 위해서는 합이 존재하려면 우선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증명은 조금 이따가 들어가고요. 우선은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 전제 조건이 뭔가 하면은 그 수열의 극한이 0에 가까워져야 돼요. 그 수열의 극한이 0에 가까워진다. 이것도 아마 대충 듣다 보면 지금 뭐 무슨 얘기 몰라 버릴 수 있는데 결국 이런 얘기입니다. 자, 집중. 지난 시간에 분명히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얘기. 수열의 극한이라는 것은 A1, A2, A3, A4 이렇게 쭉 나가죠.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이렇게 쭉 나가면 이 수열이 한없이 만약에 4에 가까워진다. 이럴 때 어떻게 표현하기로 했습니까? 이 수열이 한없이 4에 가까워진다. 어떻게 표현한다 그랬어요? 이런 경우는 이 수열의 일반항을 구한 다음에 그 앞에다가 n을 무한대로 보냈었습니다. 이게 되겠어요? 그럼 여기서 n이라는 건 항 번호였죠? 항 번호인데 n이 한없이 커진다는 것은 그 항 자체가 항 번호가 커지면 커질수록 뒤로 밀리는 거죠? 그때 이 항은 마침내 어떻게 될까? 이게 4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고요. 여기 보니까 이제 이랬을 때 우리는 간편하게 이 수열은 한없이 4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이 수열의 극한값은 4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극한값이 존재했을 때 이 수열은 수렴한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 겁니다. 되겠어요? 아직까지 엉망이에요. 게다가 지금 지각생 2명 들어왔잖아요. 날아간 거예요. 날아간 거야. 지금부터 잘못되는 게 어디까지 잘못되느냐. 가을까지 가요. 그럴 정도로 문제라고 지금.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알아서 늦게 들어오잖아요. 절대 지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수학 듣는 거하고 차이가 많아요. 여러분 뭐 이게 대충 이게 뭐 비슷비슷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토시 하나 가지고 많이 틀려요. 뭐 한다 하고 할 수 있다 이런 것들. 할 수 있다는 건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 토시 하나를 잘 받아요. 그런 걸 노리는 문제들이 있다 이게. 깔끔하게 해야죠. 아직도 집중도가 떨어져요. 이 분명히 땅에 무슨 뭐 구신들이 있나 봐. 땅에서 기운이 뭐 좋지 않은지 일단 안정을 못하고. 가면 좋아. 또 이런 얘기하면 또 동영상 또 게시판을 하겠지. 미신 믿는다고. 하여튼 아이고 참야 웃겼다. 집중. 역시 건성으로 보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런 상태로 이렇게 했을 때 머리에 안 들어와요. 여러분 지금 현재 순간 불이 확 꺼졌죠. 얘가 불이 확 꺼졌을 때도요. 진짜 그야말로 불이 켜졌는지 꺼졌는지 거의 모를 정도 그런 상태로 유지가 돼요. 그게 집중력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여러분 집중이 안 됐잖아요. 불이 확 꺼지잖아요. 그럼 어머! 일 안 돼. 벌써 끝났어요. 벌써 끝났어. 그러니까 맨날 속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이 무슨 신문 기자 돼도 그 앞에 카피 같은 것도 거지 같은 거 꼭 뽑아내고 기초가 부족하니까 그 밖에 나서 품위 유지는 해야 되겠고 어제 뭐 어디 왜 인터넷 같은 거 뭐 이렇게 사이트 종합적으로 이게 백화점처럼 돼 있는데 이게 들어가면 뭐 뉴스 같은 거 쭉쭉 나오잖아요. 어디에서 그 뉴스가 써놓은 어떤 기자가 써놨는데 그 제목이 무슨 뭐 입주가 얼마 안 된 뭐 무슨 건물 천장 와르르. 그래서 나는 그 천장 와르르야. 근데 그대로다. 천장 와르르. 천장 와르르가 무슨 뜻이에요 그게? 우리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무너졌다는 얘기죠. 그래 난 진짜 무너진 줄 알았지. 물 샜다를 그렇게 표현한 거야. 천장에 물이 샜다. 못 하나 박아가지고 못을 박았는데 그 못을 박았을 때 그 물관을 갖다가 못을 박아가지고 거기서 물이 샜다라는 게 천장 와르르예요. 그러니까 물이 와르르 쏟아졌다 이런 얘기인가 보죠.
문제는 그 사람은 무식하니까 그래 썼다고 셈쳐요. 그걸 본 사람이 자세한 내용도 안 보고 돌아다니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와르르 무너졌다. 알겠어요? 한 2, 3일 지나보세요. 그걸 들은 사람은 완전히 폭삭 무너졌다. 알겠어요? 한 달 지나봐. 자취도 없다 그러죠. 다 무너지고. 그래서 남의 말에 너무 지나치게 전달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응?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느냐? 지금 제가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지금. 이걸 여러분이 건성으로 들으면 나중에 딴 얘기 한다니까요? 하지도 않은 얘기를 한다, 이거야. 분명히 그랬다, 그러고. 따라하세요. 수열의 극한. 수열의 극한. 수열의 극한. 수열의 극한. 수열의 극한이라는 게 뭐예요? 그 수열이 마침내 어떻게 되냐, 이런 얘기예요. 어떤 수열은 이렇게 어떤 특정한 상수에 가까울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 수열은 사에 수렴한다. 그리고 이 사를 갖다가 우리가 이 수열에 극한합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극한합 존재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어떤 수열은 하나씩 커지기도 하잖아요. 하나씩 커지기도 한다. 그러면 그건 어떤 일정한 상수에 가까워지는 게 아니니까 수렴하는 게 아니죠. 수렴하는 게 아니다는 걸 갖다 우리는 발산이다 이런 표현을 쓴다 그랬어요. 만약에 어떤 수열이 하나씩 0에 가까워진다. 하나씩 0에 가까워지면 우리는 이렇게 씁니다. 이 수열은 하나씩 0에 가까워진다. n이 무한될 때 a의 칸은 0이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0도 상수잖아요. 0도 상이니까 0도 극한값이죠. 그럼 이런 경우는 이 수열은 0에 수렴하게 되는 겁니다. 되겠어요? 증명은 조금 있다 하고 일단 두드려 외우자. 뭘 외우느냐? 무한급수합 구하는 거 다시 한번 얘기해주세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무한급수합 구하려면은 원래 끝없이 둬야 되겠지만 일단 어떻게 하자? n항까지 합을 구한다. 그 다음 어떻게 하자니?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낸다 이런 얘기. 알겠어요? 일단 n항까지 합을 구한다는 얘기죠? 일단 n항까지 합을 구하고 그 다음에 n을 무한대로 보낸다. 이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끝까지 넣어야 되는데 일단은 n항까지만 합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갖다 쓸데없는 말로 부분합이다 이런 표현도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SN이랑은 1항에서 n항까지 합이 분명하지만 원래 그 수열 자체가 끝없이 계속 두고 있는데 일단은 n항까지만 합했으니까 우리가 이거 갖다가 부분합이다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되겠어요? 결국은 일반적으로 무한급수 합을 구하는 방법은 부분합을 구한 다음에 n을 무한대로 보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되겠어요? 그런데 수열을 끝없이 합하다 보니까 그 합 자체가 어떤 일정한 상수에 가까울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야. 그때 일정한 상수에 가까워질 때 그 무한급수는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한급수가 수렴하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느냐? 수열 자체가 0에 가까워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수열이 0에 가까워져야 되는 것은 조금 이따 증명하겠지만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렇게 생각하자 이게. 만약에 수열이 0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절대값이 점차 0에 가까워진다는 얘기지. 절대값이 0에 가까워지면 나중에 거의 더하나 마나 상태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더해도 어떤 일정한 상수에 가까워질 수 있겠다라고 일단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위험은 위험하지만. 다르면 절대 안 돼. 예를 들어서 수열이 계속 3에 가까워지면 나중에 계속 쭈루룩 3 이거나 마찬가지잖아. 그 3을 끝없이 더하게 되면 그 합은 무한대가 되지. 그게 어떤 일정한 상수에 가까워질 리가 없죠. 따라서 무한급수의 합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무한급수의 합이 존재하는 천천히 n이 무한대가 될 때 sn 이게 무한급수의 합입니다. 무한급수의 합이 존재한다. 즉 이 극한값이 존재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극한값이 존재한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게 존재한다. 자, 이런 무한급수의 합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느냐? 일단 그 수열이 리미트 n이 무한대가 될 때 an 이게 어디에 가까워져야 된다? 0에 가까워진다. 0에 가까워진다는 것은 그 수열 자체가 절대값이 점차 작아져서 절대값이 마침내 0에 가까워져야 된다 이게야. 그래 나중에 거의 더하나 마나 상태가 될 거라 이게야. 더하나 마나 상태가 되니까 아무리 많이 더해봤자 그 결과 합이 어떤 일정한 수에 가까워질까라는 얄팍한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나 맞는 얘기야. 되겠어요? 그러나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보시면 이 두 개가 거의 비슷비슷하게 보여요. 여기는 an에다가 n을 무한대로 보낸 거고 이건 sn에다가 n을 무한대로 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면요. 뭐 an 구에서 n을 무한대로 보냈는데 sn 구에서 n을 무한대로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걸 딱 보면 딱 보고 부분합에다가 n항까지 합한 다음에 n을 무한대로 보냈으니까 끝없이 더하겠다는 거 무한급수의 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일종의 이게 존재한다면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죠. 극한값이 존재할 때 우리는 뭐라고 해요? 수렴한다 이런 표현을 쓴다 그랬어요. 그 다음 이건 뭐예요? 수열의 극한을 구하는 거야. 일반항에다가 n을 무한대로 보내면 그 수열은 마침내 어디로 가느냐 이거야. 종점이 뭐냐? 됐습니까?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얘기 들어보니까 무한급수의 합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무한급수의 합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게 어떤 극한값을 간다. 즉 이게 수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무한급수의 합이 존재한다. 즉 이게 수렴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조건이 있는데 그 필수적인 조건은 그 수열은 어디에 가까워져야 된다? 0에 가까워진다 이거예요. 따라서 0에 가까워진다. 무서운 얘기다 이거. 다시 0에 가까워진다. 0에 가까워진다. 0에 가까워진다. 0에 가까워져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 무한급수의 합이 수렴. 제가 지금 계속 이러고 있죠. 왜? 괜히 공부하고 틀릴까 봐서 그래요. 지금 틀릴 텐데 잘못하면. 여기서 내가 지금 1분만 아껴도 틀린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무한급수야. 눈 떼면 안 돼요. 무한급수야. 적지 마세요. 무한급수야. 적으면 증거가 남을 것 같아도 틀려요. 난 틀린다고. 틀리고 와서 막 증거 제시해. 선생님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여자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선생님 사람은 여자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얘기야. 그리고 중학교는 잘 다녔다 그러고. 중학교 때 명제 공부했어요 안 했어요? 중학교 때 역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명제하고 역 있죠? 어떤 명제가 참여되더라도 역이 반드시 참인 건 아니다.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는 사람이다 그건 맞지만 사람은 여자다 그러면 틀리잖아요. 되겠습니까? 사람은 남자도 있으니까. 우리 참이라고 얘기하면 예외가 없어야 된다 그랬어요. 다시 무한급수야. 무한급수야. 무한급수합이 수렴하려면 눈 떼면 안 돼. 무한급수합이 수렴하려면 수열은 0에 합과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겠어요? 그 수열은 한수 0에 합과해야 된다. 만약 0에 합과하지 않는다. 0 이외의 숫자에 합과해진다면 결국 마지막에 우리가 종점으로 보는 극한값이 0이 아닌 어떤 다른 수라면 뭐 5다 그러면 계속 끝없이 나중에 5를 더하는 꼴이 될 텐데 5를 끝없이 더하다 보면 당연히 무한대가 돼버리는 거죠. 무한대가 되면 수렴한다고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다시 무한급수합이 수렴하려면 즉 무한급수합이 존재하려면 필수적인 조건은 뭐냐? 그 수열 자체는 어디에 합과진다? 0에 합과진다. 그 수열은 어떻게 돼요? 0에 합과진다. 그 수열의 극한값은 0이 돼야 된다 이게야. 이게 중요한 이유는 여기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 잘 안 들었으면 이제 본인 탓이에요. 네, 웬만하면 남이 탓하기 싫은데요. 여러분 집중하지 못하면 다 본인 탓이야. 아주 따끔한 맛을 봐야 돼요. 좋아, 네, 좋아. 아주 인자하게. 딱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얘기하겠어요. 무한급수의 합이 수렴하려면, 즉 무한급수의 합이 존재하려면 그 수열은 0에 가까워져야 됩니다. 무슨 말이 있어요? 그걸 아주 명심하세요. 그거 모르면 못 푸는 문제도 있어요. 어려워서.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그렇다고 여기 성립하는 건 아니다. 그 얘기는 그렇다고 0에 가까워지는 수열이라 해서 끝없이 합했을 때 항상 합이 존재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무슨 얘기겠어요? 여러분한테 다음 중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거 해놓고 앞뒤 바꿔버리고 이렇게 되면 바로 틀린다 이거야. 그걸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 반대전 성립하지 않는다. 그 얘기는 뭐예요? 자, 반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수열 자체가 0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하더라도 수열 자체가 0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하더라도 그 합 자체가 끝없이 더하다 보면 합이 어떤 일정한 값에 가까워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옳다 이런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되겠어요? 그럼 이거 심플하게 얘기해보세요. 심플하게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무한급수의 합이 존재하려면 그 무한수열은 어디에 가까워진다? 0에 가까워져야 된다는 걸 명심하시고 그렇다고 0에 가까워지는 무한수열이라 해서 끝없이 더하면 무조건 수렴하는 건 아니다 이거야. 수렴하려면 무조건 0에 가까워져야 되는데 지금 거기가 되겠어요? 그 예외를 보자. 대표적으로 뭐가 있느냐? 0에 가까워지는 수열 중에서 이런 것도 있어요. 1반항이 n분의 1인 거. 첫 번째 항이 1, 두 번째 항이 2분의 1, 세 번째 항 3분의 1, 네 번째 항 4분의 1, 다섯 번째 항 5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거. 이거 하나씩 0에 가까워지고 있죠? 하나씩 0에 가까워지죠? 0에 가까워지는 거 확실하다. 이거는 이 수열은 극한이 0이 됩니다. 나중에 무한대분의 1이 될 거니까 0이 될 거예요. 이걸 끝없이 더해보겠어요. 이걸 끝없이 더했을 때 이게 과연 어떤 일정한 합을 갖는지 보자. 이게 끝없이 더하는데 여기 6분의 1 지금 좋은 학생은 내년 준비하세요. 7분의 1 플러스 8분의 1 플러스 9분의 1 플러스 10분의 1 이렇게 해서 끝없이 더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 수열 자체가 0에 가까워진다는 건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거 합을 직접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여기 1 있죠. 1은 똑같이 쓰고 2분의 1 똑같이 쓰고 그 다음에 여기 3분의 1하고 4분의 1 더한 것을 모두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로 바꾸고 했어요. 그럼 이거하고 이거만 비교하면 위에 게 커요? 밑에 게 커요? 초등학교 어디 다녔어요? 이게 커요? 이게 커요? 이거하고 이거 보면 어느 게 더 커요? 위에 게 크죠? 그 다음에 여기 5분의 1에서 8분의 1까지 더한 것은 전부 8분의 1로 바꾸고 있어요. 8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8분의 1로 바꿉니다. 그러면은 얘하고 얘를 비교하면 어느 게 더 커요? 위에 게 크죠? 이런 식으로 해나간다 이게. 그럼 여기도 이제 9분의 1부터 시작해서 16분의 1까지 9분의 1부터 16분의 1까지는 전부 16분의 1로 다 바꿔준다. 이렇게 해나간다 이거예요. 그럼 이제 위아래를 비교해보는데 밑에 걸 보니까 밑에 건 어떻게 되느냐? 자, 잘 보세요. 지금 상황을 보니까 이 위에 거 밑에 걸 비교하면 똑같다. 그 다음 2분의 1 졸리면 서요. 똑같다. 그 다음 얘하고 얘를 보면 위에 게 이거보다는 위에 게 크죠. 또 이거보다는 위에 게 더 크지. 또 이거보다는 16분의 1을 전부 더한 것보다는 9분의 1 16보다 위에 게 커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쭉 나가다 보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윗줄이 밑에 있는 것보다 크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위에 있는 줄은 밑에 있는 것보다 크다 이런 얘기야. 근데 밑에 걸 봤다 이거야. 밑에 걸 봤더니 뭐냐? 1이고 2분의 1이고 이것도 얼마입니까? 2분의 1이고 8분의 4니까 얼마예요? 2분의 1이고 16분의 8이면 2분의 1이니까 밑에 거는 1에다가 계속 2분의 1을 끝없이 더해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1에다가 계속 2분의 1을 더해가면 한없이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것은 무한대가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럼 위에 거는 무한대보다 더 커지다는 얘기지. 밑에 게 한없이 커지는데 위에 건 그거보다 더 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위에 건 자동적으로 어떻게 해요? 무한대가 된다 이게야. 그럼 위에 거는 무한급수합인데 이 무한급수합은 0에 가까워지지만 그렇다고 합이 어떤 일정한 상수에 가까워지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야. 무한대가 되는 거니까. 즉 발산하게 되는 거죠. 이걸 좀 명확히 구별해야 돼요. 좋은 학생 2명 빼놓고. 졸면 안 된다고. 졸면 남이 잘 시간 없다고 그랬잖아. 새벽부터 일어나고 창 닦으러 나와야 되고. 알겠어요? 남들 다 퇴근하면 2시에 앉아가지고 청소해야 되고. 청소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졸고 있어야죠. 어? 그리고 나중에 또 엄마 아빠 되면 애는 또 괴롭힐 거 아니에요. 너는 왜 이렇게 잠이 많니? 징그럽다 이 아주. 어? 괴롭히고. 방금 얘를 봤는데 방금 여러분 얘 본 것은 어떤 그 특이한 예가 되는데 바로 어떤 예냐? 한번 얘기해보세요. 어떤 예예요? 수열이 무한수열이 어디에? 0에 수렴함에도 불구하고 그 무한급수합이 수렴하지 않는 그런 경우입니다.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다시 한 줄인데 한 줄. 제대로 딱 공부해야 되는데 무한급수합이 수렴하기 위해서는 무한급수합이 수렴하려면 그 무한수열 자체는 0에 수렴해야 된다. 여긴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 성립하지 않는 것은 무한수열이 비록 0에 수렴한다 해서 반드시 그 무한급수합이 수렴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가 되겠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무한급수합을 구하려면 일반적으로 무한급수합을 구하는 방법이 뭐냐? 방법은 그 수열의 n항까지 합을 먼저 구한 다음에 그 뭐라고 그래요? 부분합. 일단 n항까지 합을 구한 다음에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럴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야. 안 하면 안 할수록 그렇게만 해야 되고. 단지 그 차이예요. 그러나 지금 조는데도 불구하고 당연히 졸립죠. 저도 지금 수업 오기 전에 오늘 모처럼 일찍 와가지고 밑에 지하에서 6분간 자고 올라왔어요. 시계 맞춰놓고 5분 반 동안은 거의 잠이 안 왔는데 그 30초 순간 30초 좀 자고 어디 다른 세계를 잠깐 갔다가 벨소리를 울려서 깜짝 놀래가지고 조금이라도 자든지 아니면 좀 벽에 좀 붙어있든지. 그리고 지각하는 학생들 지금 뒤에 이게 카메라가 있는데 일부러 머리를 갖다 들이대. 아주 센스가 없어갖고 어떡하면 좋아요 무대에서. 무슨 지금 머리카락 확대시켜가지고 무슨 전국으로 지금 이 머리카락을 보라. 뭐 샴푸 선전할 일 있어요 지금? 팍 날리면서? 아주. 전에 또 어떤 나온 것 같으면 삼각대도 발로 차버려요. 무슨 지금 추적 60분 찍는 거예요? 뭐 추적 찍다가 막 누가 막 카메라 막 붙들고 이러고 있냐고. 집중. 졸린 학생 엎드려 빨리 자요. 졸면서 웃지 말고. 그 표정 한번 상상해봐요. 여기서 보다가 졸면서 웃고. 무한급수합을 구하는 무한급수합을 구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일단 부분합을 구한 다음에 n을 무한대로 보는 게 일반적이지만 훈련을 하면 할수록 그럴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 알겠어요? 그 다음에 무한급수합을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럼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다시. 조금 전에까지 썼을 때 우리가 무한급수합을 리미트 n이 무한대가 될 때 sn 이런 표현을 썼죠. 그런데 sn이라는 걸 갖다 지우고 대신 우리는 여기다 시그마 k는 이퀄 1에서부터 n까지 ak라고 쓸 수도 있다 했죠. 그 다음에 이것도 귀찮으면 n이 무한대로 간단 말을 지워버리고 여기 n 대신에 무한대로 이렇게 써도 좋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얘기가 됐어요 안 됐어요? 그 이것도 무한급수합이야. 했더니 어떤 학생은 선생님 조금 전에는 SN이 있더니 어떻게 갑자기 A로 바뀌었습니까? 무한급수합이다 이거. 무슨 잘 봐라 이거. AK에다가 K 대신에 1부터 끝없이 보는 그게 바로 무한급수합이지. 자다 일어나 가지고 아까는 S인데 왜 A로 바뀌었냐. 똑같은 거예요. 그 문제 나올 때 틀리면 안 되지. 게다가 잠깐 눈을 깜빡했더니 여기 K를 지워버리고 K 대신에 N을 썼다. 똑같은 얘기죠. N 대신에 1부터 시작해서 끝없이 오는 걸 합한다. 바로 무한급수합이에요. 여기 되겠어요? 얘 좀 잘 좀 보세요. 얘 잘 좀 보세요. 잘 봤어요? 야 이거 잘 봐야 될 텐데. 봤어요? 봤지? 봤죠? 분명히 봤어요? 좋아요. 그러면 그러기 때문에 시그마 n은 이퀄 1에서 무한대까지 n은 이퀄 1에서 무한대까지 2005 마이너스 an 이 수렴할 때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이 가볍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딱 보니 이게 바로 일반항이죠. 통째로. 왜? 이게 지금 좀 전에 an이나 마찬가지잖아.
이 a는 n 대신에 1부터 시작해서 1항부터 끝없이 더하겠다는 얘기잖아. 무한급 시합이잖아. 그럼 이게 지금 뭐예요? an. 이게 뭐예요? 이게 an 일반항이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야. 그리고 이건 무한급 시합이죠. 무한급 시합이 수렴할 조건을 구하라. 무한급 시합이 수렴하려면 아까 그 수열 자체는 0에 수렴해야 되잖아. 0에 수렴하는 건 이건 0에 가까워져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0에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an이 얼마에 가까워진다는 얘기예요? 2005에 가까워진다는 얘기예요. 즉 n이 무한대가 될 때 2005 일반항 2005 마이너스 an 이게 0에 가까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 말은 n이 무한대가 될 때 an은 2005에 가까워진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결국 n이 무한대가 될 때 an은 2005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혹시 문제에서 리미터 n이 무한대가 될 때 an-1분의 an 플러스 1의 값을 구하시오 했을 때 n이 무한대가 될 때 an이 2005에 가까워진다는 걸 이 앞에서 구했으니까 여기다 2005를 집어넣어가지고 2004분의 2006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 구하는 과정에 필요한 이론이 방금 설명한 거예요. 그게 안 돼 있으면 운다 이거야. 혼자 이러고 있지. 얘 다항식에 대한 시그마 따라 시그마 아닌가? 울고. 알겠어요? 이 앞에 까놓고 2005는 n이 1일 때도 2005, 2일 때도 2005, 3일 때도 2005. 무한대가 돼도 2005. 그걸 합하자니까 2005를 죽도록 무한대고. 또 울고. 막 궁금해하고. 야, 무한급 시합이 좀 괜찮던데 왜 이렇게 갑자기 문제가. 심한 경우 무한급 시합 문제인지도 모르고. 이 자체가 일반항이랑 무슨 아니겠죠? 좀 얘기했잖아요. A는 n번장에다가 일반항에다가 n 대신에 1부터 끝없이 주는 게 바로 무한급 시합을 의미하는 거죠. 수렴한다는 것은 합이 존재한다는 얘기고. 그러려면 그 수열 자체가 어디에 가까워진다고? 0에 가까워져야 된다. 따라서 n이 무한대가 될 때 이건 0에 가까워져야 된다 이게야. n이 무한대가 될 때 이게 0에 가까워지다 보니까 an은 2005에 가까워져야 되겠죠. an이 2005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만약 이런 문제 값을 구하라면 n이 무한대가 될 때 이런 건 2005에 가까워지는 거니까 답은 2004분의 2006에서 답을 쓰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론 설명이 다 끝난 게 아닌데요. 더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정도 집중도가 지금. 할 수 없이 우리 언니 계산에 좀 익숙한 다음에 나중에 좀 이론하겠어요. 막 스스로 비애를 느낄 거예요. 얘기한 것마다 틀리고. 알겠어요? 참 그럼 거짓이고. 거짓 참이고. 그게 바로 실력 부족이에요. 실력 부족.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나중에 환갑 때 가서 또 정신을 못 차린다 이게. 자, 그러면 이제 이론은 대충 여기쯤 해놓고요. 저도 막 더 집중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막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수업을 하다가 제가 좀 공부하기 싫어서 괜히 그냥 뭐 집중을 않고 잠깐 딴짓 하면 막 학생들이 눈이 막 번쩍번쩍 하고요. 이렇게 잠깐 움직였더니 막 싹 이렇게 움직이고 눈빛이. 그러면 내가 좋다 이거야. 별 얘기 다 해주지. 앞에서 막 이러고 있어도 눈이 이러고 있어. 그대로. 집중을 하면 그때 잠깐 쳐다보고. 무한급 시합을 구하는 일반적인 방법. 우리끼리 얘기입니다. 무한급 시합을 구하는 일반적인 방법. 어떻게 한다고요? 무한급 시합을 구하는 일반적인 방법 어떻게 해줘요? 일단 n항까지 부분합을 구한 다음에 n을 무한대로 보는 거예요. 좋아요. 뭐 시간은 뭐 어차피 지금 문제 풀 맛도 별로 안 나오고 그러는데 여기 봐. 다시.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거에서 하나 뭐 증명을 한번 해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 공부를 뭐 기억은 못 할 거야 아마. 지난 시간도. 워낙 어영부영 공부했을 거야 아마. 한번 물어봐야지. 자, 여기 보세요. 집중. 여러분, 혹시 지난 시간 이런 기억나나요? 어떤 수열 해놓고요. 수열, AN. 이게 무슨 뜻이라 했어요, 이거? 지금까지 몇 번 얘기했어요, 이거 지금. 아직 우리 아직 한 학기도 안 끝났는데 몇 번 얘기했냐고, 이거.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많이 했다고, 지금. 수열 AN 그럼 무슨 뜻이라 했어요, 이게? 일반항이, n번장이 AN인 수열 전체. 무슨 양 있죠? 그러니까 이 수열은 첫 번장이 A1, 두 번장이 A2, 세 번장이 A3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되겠죠? 졸린 학생은 미안하게 생각하지 말고 나가세요. 나가는 게 훨씬 나가서 나가봐. 잠이 확 깬다니까. 그러니까 그 원인이 실제로 수면 부족에 있는 게 아니야. 무시한 있어요? 길에 봐요. 졸면서 지나간 사람들 있나? 길에 보라고 걸어간 사람들. 졸면서 걸어간 사람들 있나? 그럼 자기들끼리 막 머리 부딪히고 난리 나겠죠? 졸리면 서요. 서도 졸리면 일단 나가라고. 나가서 이 복도에 가서 좀 앉아있든지 밖에 소리라도 들어요. 소리. 방금 앞에 이론 들었으니까 소리라도 들으라고. 집중. 자, 수열 AN은 일반항의 AN 수열 전체야. 되겠어요? 그럼 결국 우리가 간단히 수열 AN 했지만 이게 뭐를 하는 거야? A1, A2, A3, A4, A5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열 AN이 있는데요. n이 무한대가 될 때 AN의 극한하고 리미트 n이 무한대가 될 때 AN 플러스의 극한이 같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표정 보면서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 저게 맞으면 물어볼 일이 없을 때 이러지 말라고요. 이게 딱 소신을 가지고 얘기해요. 여기 틀린 건 여기서 틀린 건 괜찮다. 이게 소문 안 낼 테니까. 맞아요, 틀려요? 좋아. 김주현 학생. 맞아요, 틀려요? 대연남고등학교 김주현 학생. 맞아요, 틀려요? 어? 맞다고요? 야, 학교하고 이런 거에 다시 좀 지워줘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지, 이거? 오디오 좀 지울 수 있나? 오디오에서 제가 언남고등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좀 지워주지. 어? 야, 소문 다 나오면 이거 어떡하면 좋냐? 그러다 이 테이프가 어디 뭐 갑자기 뭐 묻혀가지고, 천년 후에 발견이 돼가지고, 해독을 해보니. 언남고등학교 김주현 학생이 이걸 물어봤는데 틀렸다, 이거. 그럼 그때 또 역사가들이 별 얘기 다 할 거 아니에요? 김주현이 그 당시에 아마 그 도지사였나 보다. 대수학자였으면 틀림이 없다. 언남대학교 총장인가 보다. 뭐 이 별 얘기가 다 나올 거라고. 아는 체 가면서. 옆에서 막 고개 까딱까딱 하고. 자, 집중해봐요. 틀렸죠? 왜 틀렸죠? 수렴 만난 조건이 빠졌죠. 수열이 수렴한다는 얘기가 나와야 그 수열은 하나씩 어떤 일정한 상수여까지지. 그래야 이것도 상수여까지 이것도 같은 상수죠. 이게 만약에 5에 갖고 와지면 수열이 5에 갖고 와지면 이것도 결국 5가 된다 했는데 그건 같다 그랬지만 수렴한단 말이 없었을 때는 수열 자체가 하나씩 커질 수도 있다. 하나씩 커졌을 때 우리는 이 수열의 극한을 무한대라고 얘기하고 이 수열의 극한도 뭐가 돼요? 수열이 갈수록 커지는 거니까 이게 무한대면 무한대죠. 또 순박하게 무한대하고 무한대면 같지 않습니까? 아니지? 무한대하고 무한대 같으면 공부를 지금 벌써 벌써 지금 확률 나가요, 진도. 왜? 무한대하고 무한대가 같다 그러면 무한대 나누기 무한대는 1이고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0이니까 더 할 필요 없는 거지. 따고 진도 쇽 나간다, 이 극한. 바로 무한급수예요. 알겠어요? 무한대라는 것은 계속 커지고 있는 수의 상태를 나타낸다. 상수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커진다. 무지무지 커진다가 같냐 이런 얘기야. 커지는 정도가 있지.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같다고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소 유혹적으로 나왔을 때 절대 틀리면 안 돼요. 그리고 지난 시간 이거 갖고 여러분 5문제 풀었어요. 5문제 풀었다고. 알겠어요?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요. 수요를 한다는 얘기였어요. 고로. 여러분 방금 그 얘기 의미 나시죠? 수열이. 은광 얘기하지 마. A3 이렇게 쭉. n번장이 있고 n번장 다음에 n 플러스 1번장인데 일반적으로 수열에서 n번장과 n 플러스 1번장이 같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수열이 한없이 어떤 뭐 4에 가까워진다. 이 수열이 한없이 4에 가까워진다. 얘도 4에 가까워진다. 그 다음 놈도 4에 가까워진다. 갈수록 4에 가까워진다. 그렇기 때문에 수열이 수렴하게 되면 어떤 일정한 상수에 가까워지면 그때 여기는 n이든 n 플러스 1이든 관계없다. 이게 n이 무한대가 된다는 자체가 한 번호가 커져서 뒤로 간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니까. 되겠어요? 따라서요. 수렴. 다시 수렴. 오늘도 집에 가세요. 무릎 닦을 거예요. 수렴. 친구들 막 자다 깨가지고. 문 밖에 막 귀 대고. 쟤 웬일이냐. 수렴! 그래, 아침에 아빠가 식사하면서. 너 공부 힘들면 그만둬라. 심하게 잠고 되더라, 이제. 집중. 다시 따라하세요. 수렴한다는 얘기가 있을 때 AN의 극한이나 AN 플러스 극한이 같은 거예요. AN의 극한이나 AN-의 극한도 같아요. 무슨 얘기 있어요? 리미트 N이 무한대가 될 때 AN-를 무한대에서 1을 빼봤자 무한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나 또는 뭐 리미트 N이 무한대가 될 때 AN의 극한이나 이게 다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N이 무한대 되면 항문화가 커진다 이런 얘기니까. 됐죠? 좋아. 지금 하나도 공부 안 했어요. 하나 공부하는데 만약 그게 나온다면 그거 맞으면 되지. 제일 운 나쁜 애가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공부는 하나도 안 나온 거죠. 자, 다시 갑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리미트 n이 무한대가 된다. SN 수렴한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무한급수의 합이 다시 무한급수의 합이 존재한다. 다시 무한급수의 합이 존재한다. 다시 무한급수의 합이 존재한다. SN의 극한이 SN의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럼 SN의 극한값이 존재한다 그러면 SN의 극한값이 존재한다면 혹시 이렇게 해서 실례가 안 될까요? 그렇다면 수렴하니까 N이 무한대가 될 때 SN. N이 무한대가 된다면 N이 한없이 커진다. 끝까지 더한다 이런 얘기죠. 이거 리미트 수렴한다 했으니까 N이 무한대가 될 때 Sn-를 극한이나 어떻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같다. 어떻게 동의하시죠? 알 텐데 되겠어요? 그럼 이게 같다면 이게 이쪽으로 이항할 수 있겠죠. 이항하게 되면 또 눈 뜨고 있다 두명 N이 무한대가 될 때 이게 이쪽으로 이항하게 되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가 될 때 Sn- 리미트 N이 무한대가 될 때 Sn- 이퀄 얼마? 0이다 이게 성립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극한에서 지긋지긋하게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두 식을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눈 다음에 극한과 각각의 극한값을 구해가지고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눈 거와 같다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 극한값에서 이 극한값을 뺀다는 것은 식에서 식을 먼저 뺀 다음에 한꺼번에 리미트 처리해도 좋다.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대가 될 때 이 안에는 SN에서 Sn-를 갖다가 뺀 걸로 대체해도 좋다 이거야. 이게 0이 된다 이렇게 해도 좋은데 이게 바로 뭐냐? N항까지 합한 거에서 그 앞에 항까지 합을 뺀 거죠. 1항에서 N항까지 합한 거에서 1항에서 그 앞에 항까지 합을 뺀 거니까 뭐만 남아요? N항! N항만 남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지우면서 이 자리에 뭐라고 쓸 수 있어요? AN이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됐어요? 증명 끝났어요. 무한급수의 합이 수렴하려면 그 수열 자체는 한없이 0이 빠진다는 게 증명됐습니다. 알겠어요? 그렇다고 여기 성립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겠죠? 줄줄이 왔는데 그렇다고 여기 성립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됐어요? 됐습니다. 좋아. 여기에 대한 문제들은 나중에 설명 없이 보충되는 걸로 하도록 하고요. 지금부터 계산 문제들은 시간이 별로 안 걸려요. 금방금방 할 수 있어요. 좀 명심하고 잘 하시고요. 10페이지 29번부터 일단 문제를 쭉 좀 풀어보겠습니다. 10페이지 29번부터 보겠어요. 10페이지 29번 문제는 시그마 n은 이꼴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자, 이렇게 쓰고요. 여기에 보니까 n 플러스 1, 루트 n, 플러스 n, 루트 n 플러스 1. 필기하지 마세요. 1. 이 값을 계산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집중. 여러분, 이제 이걸 딱 보고요. 이거 좀 보니까 n은 1에서 무한대까지죠. n은 1에서 무한대까지라는 것은 이게 바로 an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바로 an이라는 얘기잖아. 무한급수 합이죠. 그 무한급수 합을 구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1항에서 n항까지 합한 다음에 n을 무한대로 보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나 어떨 때는 그냥 대충 풀어도 좋은데 우선 문제는 여기에서요. 이 상태에서 뭔가 해보려 했더니 방법이 없는 거 이게. 야, 이거 어떡하냐. 하고 있는 차에 이건 이제 작은 경험이에요. 이 문제는 그냥 뭐 이렇게 아주 필수적인 문제로 보지 마세요. 자, 이건 보면요. 이런 게 좀 보였으면 참 좋겠는데 이게 위장돼 있고요. 이건 분명히 제가 옛날에 설명 한번 했었어요. 옛날이라는 것은 아주 옛날 얘기하는 게 아니야. 수요 시간에 분명히 내 설명 한번 했었다고. 그 혹시 이항분리 시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이항분리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고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니까 루트 n이 있죠? 루트 n이 있으면 여기는 n은 루트 n의 제곱으로 볼 수도 있겠죠. 루트 n 플러스 1이 있기 때문에 루트 n 플러스 1이 있다면 여기에 있는 n 플러스 1이라는 것은 루트 n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따라서 얘하고 얘는 공통적인 인수가 눈에 보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중학교 때 공부 잘하던 시절을 보면요. 공통인수 보이면 공통인수 끄집어낸다 그런 얘기는 신나게 들었죠. 인수분 시간에. 우리 그 수학 잘하고 못하고 분기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인수분해죠. 인수분해까지는 굉장히 그래도 꽤 잘했죠. 지금도 잘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다닐 때는 다 영재고 엄마가. 자, 그럼 여기서 공통적인 게 있으면 끄집어낼 수 있겠지. 천천히 침착하게. 집중. 그럼 이거는 시그마 n은 이꼴 1에서부터 왜 필기하지 말라 그러냐면요. 이걸 필기하면 이 필기하면 나빠요. 필기하면 나쁘다 이거. 탑 1 있지 뭐 이런 거. 보기에 1이 있네. 이거 안 나오면 1이 아니면 어떡하지? 자, 여기 봐요. 자, 필기하면 안 돼. 자, 여기서요. 공통적인 걸 끄집어내는데요. 얘하고 얘에서 공통적인 걸 끄집어내는데 뭐 예를 들어서 루트 n 플러스 1이 다 있으니까 루트 n하고 루트 n 플러스 1을 끄집어내게 되면요. 이 앞에서 뭐가 남을까요? 여기서는. 루트 n 플러스 1, 루트 n 플러스 1 적어보니까 뭐가 남겠어요? 루트 n 플러스 1이 남고. 여기서는 루트 n 플러스 1이니까 뭐가 남겠어요? 플러스 루트 n이 남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루트 플러스 루트 이런 꼴인데요. 분모가 루트 플러스 루트나 루트 마이너스 루트일 때는 그 부분을 유리해주죠. 유리하니까 이 부분을 유리해보자고요. 이 부분을 유리하면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 유리하면 n 플러스 이거 제곱한 n 플러스를 제곱한 n을 빼니까 1이 나오겠지.
유리하면. 분자는 대신 이 가운데 부호바꾼 걸 써야 되니까 분자는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이 나올 거고요. 이건 유리화시키고 나면 1인데 1은 곱하나만 하니까 사라져서 일단 여기까지 된 거예요. 그리고 정말 지긋지긋하게 얘기했지만 시그마 나오고요. 분모가 곱하기로 돼 있으면 좀 생각 좀 해보라 그랬어요. 분모가 곱하기로 돼 있으면. 분모가 곱하기로 어떻게 돼 있어요? 이항분리 생각을 했죠. 알겠죠? 왜? 분모를 곱해가지고 분모가 곱했는데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뺀 게 분자에 나와 있는 거 봐라. 뒤에 거에서 앞에 뺀 게 딱 분자에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항분리 원칙에 의해서 앞에 거분의 1 마이너스 뒤에 거분의 1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이항분리. 분모가 곱으로 돼 있고 분자가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뺀 게 나와 있으면 이 결과는 앞에 거분의 1 마이너스 뒤에 거분의 1. 무슨 얘기겠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앞에 거분의 1 마이너스 뒤에 거분의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 이 안에는 루트 n분의 1 마이너스 루트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남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n 대신에 1부터 끝없이 대입한다 이런 얘기죠. 원래는 1부터 n까지 집어넣은 다음에 n을 무한대로 집어넣어도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은 웬만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냥 갑니다. 그냥 간다는 건 여기다 n 대신에 1을 집어넣어보세요. 1을 집어넣으니까 1분의 1이니까 1이죠. 그래서 1을 집어넣으니까 1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 되고 2를 집어넣으면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 되고 3을 집어넣으면 루트 3분의 1 마이너스 루트 4분의 1 이런 식으로 루트 3분의 1 마이너스 루트 4분의 1 이런 식으로 쭉 나가. 이거를 끝없이 더해 나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마이너스 똘똘이 플러스 똘똘이 마이너스 똘순이 플러스 똘순이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가다 보면 지금 보면 분모가 갈수록 커지잖아요. 분모가 갈수록 커지니까 나중에 남아봤자 무지무지 큰 수분의 1이 남겠죠. 무지무지 큰 수분의 1은 뭐나 마찬가지예요. 0이나 마찬가지야 무시하고 결국 남는 건 앞에 1만 남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값이 1이라고. 얘 굳이 n항까지 합을 구한 다음에 n을 무한대로 보내도 좋은데 그냥 이렇게 처리하다 보니까 난이 남아봤자 무지무지 큰 수분의 1이 남 마이너스 무지무지 큰 수분의 1 마지막 마이너스 무지무지 큰 수분의 1은 0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냥 극한값은 1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 29번 문제를 풀 수 있고 29번 모르는 학생은 답을 그냥 동그라미 외워버려서 1이라고. 그 다음에 30번 문제. 30번 문제는 나중에 다 이 유사한 문제를 또 한번 제가 내주겠지만 30번 문제 좀 침착하게 잘 보세요. 30번 문제는 바로 이런 뜻이죠. 30번 문제는 첫 번째 A1이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가 될 때 AN은 이게 4가 된다. 그런 수열이 있는데 이때 시그마 n은 이꼴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자, 이 문제 풀고 쉬겠습니다. 분모 an 플러스 1 분해 분자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런 경우가 뭔가 하면요. 지금 보니까 분모가 곱으로 돼 있죠. 시그마죠. 곱으로 돼 있죠. 시그마죠. 근데 분모가 곱으로 돼 있을 때는 한번 생각해보라고. 이항분리 생각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 분자가 혹시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뺀 게 나와 있는가 보자. 뒤에 거에서 앞에 뺀 게 착 나와 있잖아요. 됐어요? 안 됐어요? 뒤에 거에서 앞에 뺀 게 여기 딱 나와 있잖아. 그러면 이거는 앞에 거 분의 마이너스 뒤에 거 분의라고 그랬죠? 앞에 거 분의 마이너스 뒤에 거 분의니까 이거는 어떻게 돼요? 시그마 n은 이꼴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앞에 거 분의 1 마이너스 뒤에 거 분의니까 an분의 1 마이너스 an 플러스 1분의 1 여기까지 될 겁니다. 지금 여기가 되겠어요? 정찰이 될걸? 자, 이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여기다가 n 대신에 1부터 끝없이 집어넣은 것을 합한다. 해도 좋긴 좋아요. 해도 좋은데요. 이건 이제 한번 우리 살짝 경험을 쌓기 위해서 이렇게도 한번 풀어봅시다. 일단 여기다가 n 대신에 1부터 n까지만 대입하고 1부터 n까지만 대입하는 n항까지 한번 구한 다음에 n을 무한대로 보낸다는 것도 한번 고려해보자 이런 얘기야. 그러면 여기다 n 대신에 맨 처음에 2를 집어넣게 되면요. n 대신에 1을 집어넣으니까 a1 마이너스 a2분의 1 2를 집어넣으면은 a2 마이너스 a3분의 1 이렇게 쭉 나가서 나중에 n을 집어넣게 되면 n 대신에 n을 집어넣으면 여기가 잘 보세요. an분의 1 마이너스 an 플러스 1분의 1 여기까지 나올 거예요. 그럼 이게 바로 1항에서 n항까지 합이 되는 건데 일단 여기에다가 n 대신에 1부터 끝없이 집어넣어야 되겠지만 1항부터 n항까지 한만을 대입하고 1항부터 n항까지 한만을 대입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여기다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걸로 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마이너스 a2분의 1과 플러스 a2분의 1은 없어질 게 뻔하고 또 마이너스 a3분의 1과 플러스 a3분의 1 없어질 거라 이게야. 그러다 나중에 여기까지 죽겠죠. 그러면 남는 것은 이 다음에 리미트 다음에 남는 건 여기 a1분의 1하고 마이너스 an 플러스 1분의 1이 남게 돼서 결국은 우리가 구하는 무한급수의 합은 이걸 계산하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a1은 얼마라 했냐면 a1은 2라고 주어졌어요. a1이 2라고 주어졌으니까 이 앞에 건 2분의 1이 되고요.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an 플러스 1이 보여요. 따라서 an 플러스 1 n이 무한대가 될 때 an 플러스 1을 지금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n이 무한대가 될 때 an 플러스 1을 어떻게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나 문제 조건에 보면 n이 무한대가 될 때 an의 극한이 주어진 거죠. 그러나 여러분 지난 시간에 공부하고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n이 무한대가 될 때 an의 극한이 4라는 건 이 수열 자체가 4에 수렴한다는 얘기잖아요. 4에 수렴한다 했을 때는 굳이 n을 고집할 필요 없겠지. n이든 n 플러스 1은 다 똑같이 어떻게 돼요? 4 이렇게 되는 거니까 n이 무한대가 될 때 an 플러스 극한도 역시 an의 극한과 마찬가지로 얼마 된다? 4. 이 4가 될 거니까 최종적인 답은 2분의 1에서 4분의 1을 뺀 것이 답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2분의 1, 4분의 1 빼니까 얼마 되겠어요? 4분의 1 이렇게 간다 이런 얘기죠.
됐어요, 안 됐어요? 이제 몇 문제 좀 풀어보면서 여러분 좀 기술이 쌓아지기를 바라고요. 제가 이렇게 너덜너덜 설명했지만 공부 좀 했으면 나중에는 공부 좀 했으면 나중에 일단 문제 보고 현재 조건 딱 주어져 있잖아요. n이 무한대일 때 an의 칸이 4다 이런 게 주어져 있잖아요. 딱 보고 이항분리 되겠구나. 이것뿐에 되겠구나. 가겠군. a1이 2라 이거지? 2분의 1 빼기 4분의 1 틱 하고 지나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지금 필기하는 학생은 시험 때 가서 또 꼭 그렇게 푼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차라리 문제를 틀려도 좋으니까. 그리고 이 문제는 운 좋으면 금년에는 안 나와요. 최근에 이미 출제가 됐거든요. 그리고 다음에 가면 여러분이 이 똑같은 문제인데 이 문제를 안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이걸 먼저 훈련하고 동시에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조금 있다가 바로 다음 시간 할 거예요. 분명한 건 지금 방금 두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건 루트가 나오기도 하고 어떤 건 뭐 분명히니까 수열에서 항들이 나오기도 했는데 두 개 항에서 뭐 곱하고 빼고 이런 게 나왔는데 어쨌든지 여기서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해둘 사항은 여러 가지 수열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분모가 어떨 때 곱하기로 돼 있을 때 분모가 곱하기일 때 뭘 생각하는 얘기예요? 이항분리를 좀 생각하라. 이항분리. 이항분리 잘 모르는 학생은 동생한테 물어보나 후배한테 물어봤어라도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무슨 양 있죠? 그러면 지금 졸린 학생은 잠자고 깰 겸 해서 잠깐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다음 시간에 쭉 이런 설명 별로 없어요. 쭉 문제만 풀 거거든요. 할 거고 졸린 학생 빨리 나가서 좀 1층까지 내려가갖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인사도 좀 하고 안녕하시냐고. 무슨 양 있어요? 그 사람도 잠 깨게. 그렇게 오세요. 잠깐 쉬겠습니다.